네, 안녕하세요. 국내 1호 크리에이턴트 홍승수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현재 2차 추경안이 나왔죠. 굉장히 빠른 속도전 중인데요. 지금 영상 촬영하는 6월 30일 오후 3시 지금 50분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국회에서 종합정책질의 중에 있죠. 요게 통과가 되면은 7월 3, 4일 정도에는 의결이 될 거고요. 빠르면은 7월 18일, 그 이전에도 뭐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추경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시면 소비 진작, 경기 진작을 위해서 뭐 민생 소비 쿠폰,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이런 것들은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실 거고, 두 번째가 소상공인 재기 지원 관련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다루는 언론도 많고요. 유튜버 분들도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추경안 내용에 보면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한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조 원 규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는 언론 또는 뭐 유튜버 분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을 해서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전략을 짜고 기획을 짜는 사람으로서 이 추경안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있는 1.2조 원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그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한번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면은 충분하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한번 구성을 해 보았고요. 인사이트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국민주권정부 2차 추경안 대응 전략 중소기업 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을 간단하게 해석하고 우리 비즈니스가 당장 취해야 할 액션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총 30.5조 원 규모로 추경안이 편성되었고요. 이 중 20.2조 원을 활용해서 경기 진작 부분에 15.2조 원, 민생 안정 부분에 5조 원으로 투트랙을 돌리게 됩니다. 일단은 소상공인 재기 지원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은 장기연체 채권 소각부터 폐업지원금 상향까지 총 1.4조 원 규모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연체 소각 같은 경우는 예산 0.4조 원 규모로 이제 지원이 되고요. 코로나 이전에 발생한 7년 이상 장기 연체에 관련해서 약 20만 건을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 지원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회생이나 재창업 패키지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출발 기금 확대부터 성장 회복 프로그램, 폐업 지원금 상향 같이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이런 지원 사업이 1.4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 가지셔서 꼭 지원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신산업 분야 투자 촉진 부분입니다. 1.2조 원인데요. 첫 번째 벤처 창업 기업 지원 관련해서 0.9조 원 편성이 되어 있죠. 핵심적인 내용은 투자 확대와 성장 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 확대 같은 경우는 모태펀드와 지방펀드가 출자되면서 투자 관련한 지원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이런 지원은 공고 형태로 아마 7월 말이나 8월쯤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전략을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IR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지원의 형태가 투자 형태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IR을 요구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R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지원하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이 지원 사업들이 만약에 7월 중순 또는 말에서 8월 사이에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IR을 준비하게 되면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실 거예요. 왜냐면 IR은 일반적인 회사의 사업계획서 또는 회사 소개서라기보다는 우리 회사에 투자를 받기 위한 어떤 재무 분석 관련부터 기업 가치 분석까지도 충분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IR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러한 순서로 준비를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인트로부터 처음에 문제 인식, 사회적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할 것인가, 그 솔루션은 어떤 프로덕트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러한 순서대로 쭉 나가다가 그 밑에 줄 가운데쯤에 보시면 팀 다음부터 파이낸스가 있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파이낸스하고 펀딩 에스크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이 기업 가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투자를 원하는지, 또는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또는 투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 5억이라고 한다면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가 이 정도 되니까 이것을 실증 또는 POC 하기 위해서 한 5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IR이 좀 작성이 돼야 됩니다. 이참에 IR도 만들어 놓으시고 지원 사업 사업 계획
KTX도 준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밑에 있는 빨간색 글씨는 뭐냐면 위에 있는 인트로부터 엑싯 시나리오까지 1년의 IR을 준비하실 때 중점적으로 힘주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켓 사이즈하고 그로스인데요. 우리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이 시장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성장 가능성도 높은 거겠죠. 그래서 마켓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가 팀과 트랙션입니다. 우리가 제시하는 솔루션이나 프로덕트 또는 이제 마켓에서의 성장성이 이것을 달성할 만한 어떤 행동력, 실행력이 있다. 우리 팀은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그냥 말로만 우리 팀은 좋은 팀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결과물들을 좀 보여주는 거죠. 트랙션 단계에서. 그게 조금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BM인데요. BM은 비즈니스 모델, 즉 다시 얘기하면 수익 모델입니다. 이러한 솔루션이나 프로덕트 등등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경쟁사 분석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아니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업종에 또는 아이템은 무조건 경쟁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쟁사를 벤치마킹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죠. 경쟁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갈 건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엑싯 전략인데, 엑싯은 크게 보면은 2가지죠. M&A 할지 IPO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IR에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두 번째가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해서 저금리 정책자금 추가 공급 약 2천억 원 규모로 제공이 된다는 건데요. 저금리 정책자금이라고 한다면 중진공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중진공 같은 경우는 정책 우선도 평가라는 걸 통해서 이 기업을 우선순위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윗순위부터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정책 우선도 평가의 항목들이 중진공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제 제공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회사가 정책 우선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패배가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관이 무엇을 집중하는가는 빠르게 살피셔서 준비해 보시는 게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팁스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지원 사업이기도 할 것 같아요. 팁스 또한 유념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가 이제 성장 지원 부분에 창업 패키지 확대 부분인데요. 창업 패키지가 원래는 상반기에 이제 다 끝나잖아요. 매년 이제 한 2월 중순에서 말쯤에 공고가 돼서 3월 중순에서 말까지 신청을 받고 이제 심사 기간을 거쳐서 약 5월에서 6월 사이에 협약을 하게 되죠. 1년에 한 번만 진행을 했었는데 2차 추경안 내용에 보면은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창업 패키지 확대 부분이 있더라고요. 약 420억 원의 추가 예산안이 편성이 되는데요. 개수를 보면은 404개의 기업을 추가로 뽑는다고 합니다.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을 전부 지원을 하고 상반기에 선정되었던 업체의 평균 지원 금액들을 보면은 약 한 4천만 원, 초기 창업은 약 7천만 원, 창업 도약은 약 1억 2천만 원 정도였어요. 기준은 다들 아시죠? 예비 창업은 사업자가 없어야 되는데 2024년도까지는 사업 공고일 이전까지 사업자가 없어야 한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고일이 2월 15일이라면 2월 14일까지만 폐업이 돼서 사업자가 없으면 됐었는데 2025년도부터는 사업 공고일 해당 연도에 사업자가 있었으면 안 된다로 바뀌었어요. 그 얘긴즉슨 2025년 2월 14일에 공고가 나왔다면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폐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거든요. 올해부터. 추경안 관련해서는 공고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아주 세밀한 조항까지 바뀔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올해 상반기에 예비 창업이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등을 지원하셨다가 탈락하신 대표님들 계신다면 이번 2차 추경안을 잘 준비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초기 창업도 이제 마찬가지죠.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 도약은 창업 후 7년 이내입니다. 공고 2를 기준으로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평가까지 전부 넘어가고 나면 선정 예정자라고 해서 약 2주에서 3주 기간 동안 자격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창업기업 확인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업기업 확인서가 나오는지를 보시고 문제가 없다면 지원하는 게 맞겠습니다. 이번에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 도약 같은 경우는 팀 역량을 제일 중요하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그 다음에
다음에 기술성 순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준비할 때 유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것은 저의 순전히 뇌피셜인데요. 그 추경안 내용을 보면은 신산업 유망 창업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걸 제가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상반기에 탈락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탈락 사유가 기재된 보완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한 2점 정도의 가점을 주지 않을까. 요건 순전히 저의 뇌피셜입니다. 아까 공고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여기 보면은 신산업 분야 초기 기업의 안정적 성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신산업 분야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신산업 분야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5조 제4항과 제3조 제1항 별표 1번을 보면은 27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인공지능부터 27번 사이버 보안까지 총 27개를 신산업 분야로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혹시 몰라서 창진원에 문의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이 신산업 분야가 이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서 제시하는 27개 분야가 맞는지, 아니면 이번 추경안에서 뭐 신산업 분야가 따로 정해지는 게 있는지 라고 여쭤보니까 그 전화 받으시는 주무관께서는 10대 딥테크 분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그분의 어떤 생각이라고 쭉 뒤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공고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아직 확정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살펴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는 그냥 정보성으로만 받아들여 주시고, 이 10대 딥테크 분야는 신산업 분야 27개 중에서 VC나 조합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그런 분야 10개를 뽑은 건데요. 이렇게 10개만 가지고 추경을 할지, 아니면 이렇게 27개로 확대한 신산업 분야로서 추경안이 나올지, 아니면 모든 분야를 다 할지, 이것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될 것 같다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영상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정을 한번 예상을 해보면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의결되는 게 7월 3일 또는 4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통과 후 실행까지 보통 한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추가 사업화자금 공고 같은 경우는 7월 18일 금요일이나 7월 21일 월요일 요때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8일날 만약에 공고가 나온다면 그때부터 대략 3주 정도 아마 사업 신청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이제 약 30일 정도인데요. 이 30일 동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업계획서 디벨롭을 제가 처음에 적어놨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탈락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나오는 이제 지원 사업의 성격이 좀 큰 만큼 어떤 그 사업계획서의 디벨롭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예비 창업이나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와 같은 어떤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 창업을 하시려고 준비했던 분들, 또는 초기 창업이나 창업도약, 청창사, 창업중심대학과 같은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화자금 지원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분들은 상반기에 준비하셨던 아이템에서 피보팅 할 게 아니시라면 탈락 사유를 참고하셔서 디벨롭하는 시간을 분명히 무조건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한다면은 실제로 이런 어떤 디스커션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디벨롭이 되었는가를 창업진흥원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탈락 사유가 기재된 보완계획서를 제출하면 가점 2점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 뇌피셜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인증이나 특허, 그리고 대표자의 자격증이나 근무 인원이 좀 많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인 기업보다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좀 있어야 우리가 사업화 자금을 받더라도 이제 자부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1인 기업보다는 이제 근무 인원을 늘리는 걸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 이제 수요가 높은 우수기업 특화 지원도 대폭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AI나 팹리스 등 유망 분야 스타트업에게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업계획서 디벨롭 컨텐츠가 좀 필요하고요. 사업계획서를 디벨롭하는 것은 뭐 다 일맥상통합니다. 현재 인증이나 특허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명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이 사업의 알고리즘 또는 뭐 아키텍처 이런 부분들이 실제
실제로 실현 가능하느냐, 요거를 보려면은 팀 구성이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창업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는 팀 구성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이 잘 돼 있는지를 한번 보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트랙션 같은 거, 그동안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동안에 우리 회사가 이뤄냈던 그런 실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어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AI 신재생 투자 확대 부분인데요. 0.3조 원 이제 되었습니다. AI 확산이 되는데요. AX6대 분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국산 NPU 조기 상용화를 위한 개발 지원을 300억 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AI 산업정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일단 첫 번째 AX6대 분야가 뭐냐면 자율제조부터 AI 반도체까지 6개를 나타내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DX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AX라는 단어로 바뀌었죠.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거였고요. AX는 AI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DX는 디지털 전환인데 AX는 디지털 전환에서 넘어가서 비욘드 넘어가서 모든 밸류체인에 AI를 내장해서 스스로 학습, 결정, 실행하게 만드는 대전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율제조부터 AI 반도체까지 AI를 활용해서 대전환을 이루자라는 것이 요번 추경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밑에 보시면 신재생 부분의 발전 설비, 설치 비용에 대한 융자를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부분 중에서 태양광 쪽이 저번 정부에서 완전 이제 좀 도태되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을 해서 1118억 원 규모로 융자를 추가 공급하고 자가용 설비 보조금도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벤처 창업기업 지원에 0.93조 원, AI 생태계 조성에 0.2조 원, 에너지 산업 지원에 0.1조 원, 이렇게 해서 총 1.2조 원 규모로 추경안이 나오게 됐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은 벤처 창업기업 지원 부분이죠. 맨 오른쪽에 대응 전략을 보시면 세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IR 패키지 제작을 미리 해놓자입니다. 20페이지 분량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스탠다드 하고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는 하는데 너무 많은 것보다는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분량이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계획 및 ESG 내용도 포함이 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진공하고 팁스 관련 분야도 우리가 쭉 살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창업 패키지 부분인데 보안계획서하고 디벨롭 컨텐츠를 준비를 잘 해서 이제 추경안 하반기에 나오는 요 창업 패키지에 꼭 우리가 가점이 있다면 좋겠죠. 가점 받으면서 꼭 선정이 되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I 생태계 조성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회사가 AI 회사가 아니더라도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지표, KPI 지표가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 회사가 AI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에다가 우리가 현재 어떤 업종인데 이러한 것을 AX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AI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KPI는 어떻게 나올 것 같다. 그것 때문에 ROI, 투자 대비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적어주시면 훨씬 높은 점수 또는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에너지 산업 지원 같은 부분도 이제 탄소 배출하고 3번에 있는 탄소 크레딧 엑시트 전략이라고 제가 이제 볼드 처리를 해놨는데, 이 볼드 처리한 내용들이 에너지 산업 지원 관련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을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적을 때 꼭 들어가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최근에 제가 초기 창업 패키지 컨설팅을 하면서 탄소 배출 관련한 어떤 크레딧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아리백 시나리오도 저희가 적어서 했는데 그 회사가 AI 회사가 아니고 탄소와 어떻게 보면 관련이 없을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근데 그거를 AI를 접목을 하면서 전력을 저전력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그려서 컨설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업종과 또는 분야와 이 AI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 이런 것들을 연관지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거의 이제 영상 막바지인데요.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교육을 하거나 또는 우리 대표님들께 말씀드리는 저의 어떤 항상 머릿속에 되뇌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돈이 흐르는 곳에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돈이 흐르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 돈이 흐른다는 것은 지원을 한다는 거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중점 방향인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정부
정부가 지원하는 중점 방향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또는 그 방향에 맞추어서 성장을 해야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글귀를 한번 적어봤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최근에 활동하고 있는 모임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인데 내가 깨면은 병아리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누가 내 일을 대신해줄 수가 없잖아요. 누가 내 일을 대신해주면 그냥 계란 후라이로서 생은 마감을 하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부리로 쪼고 깨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은 병아리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닭까지 성장하는 그런 일련의 어떤 성장 궤도를 그릴 수가 있겠다, 요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남이 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런 어떤 기회들을 포착한 기회를 잡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리부스트 캠프를 좀 열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전략을 한번 짜보는 건데요. 현재 정부의 2차 추경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나와 있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지원받아서 우리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 세미나 같은 거겠죠. 리부스트 캠프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캠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테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면은 참가 신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일 완성이고요. 2차 추경으로 역전하는 D-20 집중 첨삭 캠프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타겟은 그겁니다. 창업 사업화 패키지, 예창이나 초창이나 창도에 다시 한번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20일 완성 리부스트 캠프를 여는 거고요. 프로그램 혜택으로는 첫 번째 1대1 디벨롭 미팅을 2회 가지려고 합니다. 온오프라인 각 1회씩 진행이 되고요. 회당 1시간 정도 이내로서 진행을 하고요. 집합 일정이 아니라 개별 일정으로서 신청하시는 업체 대표님들과 또는 관계자분들과 같이 해서 개별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한번, 오프라인 한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프라인 워크숍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적을 때는 핵심적으로 작성하는 작성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업을 디벨롭할 수 있는 컨텐츠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워크숍 형태로 해서. 그래서 요거는 한 3시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사업계획서 집중 첨삭 2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온오프라인으로 각 1회씩 회당 1시간 이내로 첨삭을 진행을 하게 되고, 우리 참가하시는 대표님들 또는 관계자분들께서 작성하신 사업계획서를 지원하고자 하는 공고의 내용에 맞게 또는 정부의 현재 중점 분야에 맞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게 첨삭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2번 정도 제가 진행을 해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조금의 참가비가 있는데, 만약에 이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신 다음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신다면은 그 참가비는 전액 환급을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많이 참가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번째는 림팩스가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뉴스레터를 매주 월요일날 우리 기업 대표님들께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뉴스레터 형태로. 그것도 무료가 아니고 일정 수준의 이제 비용을 저희가 이제 득한 다음에 발송을 해드리고 있었는데요. 1년 동안 무상 구독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이렇게 5개를 저희가 혜택으로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이 사업계획서는 초기 창업 패키지 또는 창업 도약 패키지, 이런 창업 사업화에 선정이 되었던 사업계획서의 일부인데요. 제가 첨삭을 진행을 해드렸던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이 사업계획서가 디벨롭이 될 수 있도록 저한테 이제 저랑 같이 첨삭을 받으시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던가 또는 서류 평가가 넘어가고 발표 평가 시에는 그 발표 자료를 제작을 또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또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회사 속에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 드릴 겁니다. 실제 제가 교육하는 장표의 일부를 발췌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정과 문의를 살펴보면은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18일 24시까지 받을 거고요.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제가 구글 시트 링크를 올려놓을 겁니다. 구글 폼 링크를 올려놓을 건데요. 그거를 클릭하셔서 참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림팩스 카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그 카페 내에 보시면은 리부스트 신청하기라는 메뉴판을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 메뉴판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